오래된 영화 잡지들이 벽면을 장식하고 이제는 구하기 힘든 희귀 도서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영화 연구가이자 고서 수집가가 세상에 선보인 방대한 자료들. 천안의 북카페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책과 영화, 커피가 있는 이색 북카페로 나들이 떠나봅니다. 요즘은 커피 마시면서 책도 볼 수 있는 북카페가 참 많잖아요. 여러분 어떤 종류의 책 좋아하세요? 저는 뭔가 영화 관련된 서적을 보면 상상력도 풍부해지고 일단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많이 읽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여기 천안에요. 이 모든 재미를 한꺼번에 느낄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하거든요. 오늘 저와 함께 천안으로 북카페 투어 떠나보실까요? 천안시 직산읍 3층짜리 건물이 바로 오늘 탐험할 북카페입니다. 오래된 책들이 멋진 샹들리에와 어우러져 고풍스러운 느낌을 더해주는데요. 창밖은 물멍에 푹 빠져도 좋을 만큼 그림처럼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대표님, 여기 경치가 진짜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니, 이런 데 앉아서 진짜 책 읽으면 읽을만 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책 읽기 가장 좋은 장소인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나저나 제가 오늘 여기 찾아온 이유가 이 북카페가 굉장히 특별하다고 해서 찾아왔거든요. 네, 이 그렇습니다. 북카페는 어떤 곳이에요? 여기 카페라기보다는요, 책을 테마로 한 복합 문화 공간이라고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1층은 이제 책을 구매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2층은 이제 우리가 쉽게 보기 힘든 그런 귀한 서적들을 전시하고 있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3층은 이제 도서관으로 이제 그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는 책을 보면서 공부도 하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층부터 3층까지면 제가 여기 혼자 못 돌아다닐 것 같거든요. 어떻게 오늘 한번 카페 투어 가이드로 대표님께서 저를 인솔해 주실까요? 이거는 되게 특별한 건데 제가 그러면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대접받는 기분으로 혹시 가실까요? 첫 번째 공간은 영화 박물관처럼 다양한 영화 포스터들이 전시돼 있는데요. 극장에서 익숙하게 보던 작품들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새로운 소재와 형식을 시도해 호평을 받았던 해외 독립 영화들입니다. 여기는 영화 포스터도 굉장히 많네요. 네, 여기 있는 영화 포스터는 이제 영화들의 포스터들을 이렇게 액자에 넣어가지고 전시를 해놓은 건데요. 저희 이 노마말리에 있는 이제 수집품들의 대부분은 이제 제가 구매한 것도 있지만 이렇게 영화 회사나 아니면 영화인들이 기증한 자료들을 저희가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는 필요는 없지만 이제 나중에 어떤 아카이빙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 같은 자료들을 저희한테 기증을 하면서 그때 같이 기증된 자료들을 지금 이제 전시하고 있는 이제 상황입니다. 여기 책이 이렇게 막 쌓여있는 거 보니까 여기서 책도 판매를 하시나 봐요? 예, 여기는 1층은 책을 판매하는 공간입니다. 책방주인 한상원 대표는 오랫동안 대학에서 한국 영화사를 가르쳐온 연구가이자 작가이기도 한데요. 이곳에는 한국 영화사를 기록한 책들을 비롯해 베일에 감춰져 있던 월북 영화인들의 이야기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매대에 있는 책들은 인기가 있는 책이거나 꼭 읽어야 하는 책이거나 아니면 꼭 이렇게 밀어주는 그런 책들이 올라와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여기 있는 책은 제가 아주 팍팍 밀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요? 예. 어떤 작가님들의 작품? 여기 있는 책은 제가 발간한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쓰고 네. 제가 직접 출간하고 아니면 이제 다른 이제 작가분들이 쓴 것들을 제가 이제 출간한. 그래서 제가 주로 출간하는 책들은 저희 관심사가 많이 반영되어 있는 그런 이제 한국 영화 관련돼 있는 부분, 특히 일제강점기 그리고 해방 이후에 이제 활동했던 영화인들 그리고 그 영화인들이 이제 6.25 전쟁 이후에 어떻게 활동했는지 뭐 이런 것들에 관해서 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한상원 대표는 북한 영화사를 연구해 오면서 북한 영화 관련 자료만 5천여 점을 소장했다고 하는데요. 2층엔 1960년대 북한 잡지들을 전시해놓고 전쟁 이후 북한 영화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게 합니다.
북한 잡지는 주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당이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선전의 어떤 포인트로 잡고 있는 것들을 이제 설명해주고 그것들을 영화인들이 보고 참조하라라고 하는 이유로 이제 잡지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럼 이 수많은 북한 잡지는 어떻게 좀 모으게 되신 거예요? 제가 영화를 연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특히 일제강점기 그리고 해방 이후에 영화인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들 중에 많은 수가 6.25 전쟁 이후에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을까? 라고 해서 이제 자료들을 막 찾다 보니까 많은 수의 사람들이 6.25 전쟁 이후에 북한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자료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없는 자료들을 이제 그러면 해외에 가서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해외 아카이브를 돌아다니면서 북한 영화에 관련된 자료들을 수집하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 둘 막 사서 모으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북한 자료들이 이제 많아지게 된 거죠. 세월의 덮개가 쌓인 희귀 고서들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많게는 100년의 시간을 거슬러 당대 지식인들의 이야기들이 책 속에 잠들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책들은 사실 겉표지만 봐도 굉장히 오래돼 보여요. 네, 오래된 책들이죠. 100년이 넘은 책들도 있고 1950년대 책들도 있고요. 그러면 다 희귀하고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아끼시는 책이 있을까요? 제가 가장 아끼는 책은 여기 가운데 보이는 안중근이라는 1915년에 만들어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100년도 훨씬 더 된 책인 거죠. 이 책을 쓰신 분은 배감 박은식 선생이라고 우리나라 민족주의 역사학의 어떤 태두 같은 그런 분이신데요. 중국인들이 그 당시에 가장 영웅적인 인물로 칭송하던 사람이 바로 안중근이었어요. 그래서 이 안중근을 통해서 중국인들의 조선 독립에 대한 어떤 지원, 그리고 후원 뭐 이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안중근이라고 하는 책을 중국어로 써서 발간을 했었죠. 아까 북한에 영화나 예술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여기 보니까 무용수에 관한 책도 있네요. 최승희라고 하는 세계적인 무용가가 쓴 책이 있습니다. 최승희는 20세기를 대표하는 무용가 중에 한 명이에요. 이분이 1950년대쯤 되면 이제 무용가로서의 삶보다는 교육자로서의 삶을 택하게 되죠. 그리고 본인이 추던 춤을 정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고요. 또 그리고 민족무용에 대한 관심을 이제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조선 민족무용 기본 일종의 교본과 같은 책을 북한에서 1958년도에 발간했습니다. 이곳은 천안 시민들에게도 희귀 도서가 가득한 북카페로 입소문이 났는데요. 이종찬 씨도 틈날 때마다 이곳을 찾아 다른 데서는 만날 수 없는 특별한 이야기에 흠뻑 빠져든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서적이 보통 서적들이랑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약간 옛날 영화 잡지 보는 느낌도 색다른 재미일 것 같아요. 네. 왜 인생은 멀리서 보면 아름답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거이기 때문에 멀리서 볼 수 있어서 역사도 볼 수 있지만은 이런 진행이었구나. 그리고 또 아련한 추억 같은 거 있고 그래서 매우 재미있죠. 그리고 이렇게 옛날 잡지들을 모아주신 게 고맙고. 이런 공간이 생겼다는 거에 대해서 천안 시민으로서 굉장히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좀 어떠세요? 천안에 이렇게 문화 콘텐츠, 특히 우리가 쉽게 접하지 못하는 귀한 것들을 가지고 와주셔서 고마움.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장사 잘 안 될 텐데 이분이 교수님 생활만 오래 하셔가지고 감을 잘 모르시고 여기 오셨나? 그러니까 갖는 미안함과 걱정.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랑 여기 자주 오는 게 여기에서 계속 계실 수 있게 하는 힘이 될 거다 생각하고 열심히 사랑으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매주 금요일 저녁이면 영화도 상영되는데요. 지역 영화인들의 작품부터 흥행작까지 다양한 작품들을 함께 모여 감상하고 이야기도 나눕니다. 천안에서 활동하는 원영상 감독의 영화도 얼마 전 이곳에서 공개됐습니다. 영화 보면
보면서 드는 생각인데 사실 카페에서 뭐 커피도 마시고 책도 보고 이렇게 영화까지 즐길 수 있다는 게 사실 굉장히 드물면서도 특별하고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보니까 영화를 연출하신 분이 감독님이시라고 네. 들었어요. 제가 만든 영화입니다. 네. 사실 지역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영화가 상영이 되고 또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본다는 게 이 감독으로서는 굉장히 반가운 일일 것 같아요. 좀 어떠세요? 사실 뭐 모든 영화 하시는 분들이나 뭐 사실 자기가 만든 영화가 누군가에게 이제 보여진다라는 게 굉장히 좋은 일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고향에서 틀 수 있었다라는 게 저에게는 더 큰 의미였던 것 같고 이제 뭐 기분도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이곳에서 열리는 공연 또한 놓칠 수 없는 즐거움인데요. 매월 영화와 음악을 주제로 한 다채로운 공연이 이어지면서 지역의 문화 예술인들에게도 소중한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일반 공연장은 아니잖아요. 연주하시면 좀 느낌도 굉장히 색다르실 것 같아요. 이런 카페에서 하게 되면 바로 앞에서 관객들이 앉아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눈도 마주치고 또 그분들의 표정도 저희가 또 바로바로 읽을 수 있고 서로 이렇게 대화는 안 해도 이렇게 느낌으로 눈으로 서로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카페에서 공연을 하면 좀 더 색다른 느낌이어서 카페 콘서트를 좋아하고 있어요. 누구나 편안하게 들러서 책을 읽고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곳. 이 공간의 역사는 시민들이 이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표님의 목표? 바람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복합 문화 공간에 걸맞게 전시도 계속되고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곳을 방문하셔서 공부도 하고 또 학문적인 증진도 이룩하고 그다음에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하는 이제 영화 강좌에도 참여를 하셔서 좀 더 북적북적거리는 그런 장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잔의 커피와 한 권의 책. 모처럼 여유로운 시간을 만끽합니다. 오늘은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영화 서적부터 북한을 비롯한 다른 나라의 잡지까지 한번 만나봤는데요. 이렇게 문화가 이어진다는 건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연결 그리고 또 연결되는 거잖아요. 여기 천안 복합문화공간도 오시면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뷰부터 3층까지 다양한 문화와 연결되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도 꼭 한번 영화 여행 떠나보세요.